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저는 취미 명덕이라고 하고요.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식적으로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제 김구름 원장님 그리고 시성 원장님하고 저랑 이제 해서 이렇게 토요일 날 돌아가면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 이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김도환이라고 해요. 네. 필명은 명덕이고요. 네. 그리고 이름은 김도환. 네. 한의사고요. 그래서 또 이제 이름 명덕이 제 필명인데요. 이게 이제 김구름 선생님께서 저한테 지어주신 그런 이름인데요. 아시겠지만은 그 대학에 나오잖아요, 그죠? 명덕, 밝은 명자에 명덕자 이렇게. 그래서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제 신민하고 제 지어지선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나오는 명덕, 그걸 따서 이렇게 제 필명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밝은 명자에, 그죠? 밝은 명자에 덕덕자 이렇게, 그죠? 밝은 덕이죠. 우리가 이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우리 이제 아름다운 본성 그런 거를 명덕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제 이름이 도환이잖아요. 이게 제가 잘 몰랐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한자로 써보니까 이렇게 써지거든요. 한자가. 이거는 기울도자잖아요. 기울도자. 그리고 우리 이 돌을 닦다 기울도자를 쓰거든요. 도덕할 때라든지 그렇죠. 돌이 도덕할 때. 그리고 한자는 이게 빛남 한자예요. 빛나만. 이렇게 불화변이 들어있으면 이게 막 빛나고 뜨겁고 이런 뜻이거든요. 어쨌든 보면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느낌이? 밝은 덕이고 도덕하잖아요. 도덕, 그죠? 그리고 도가 빛나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이게 좀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이름하고 코하고 이렇게 일치하는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구름 선생님이 거기까지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재밌었어요. 제가 보면서 신기하고 혹시 이게 제 운명이 아닐까 이렇게 지어진 게 그런 생각 좀 들고. 이게 제가 명덕이라는 처음에 이 콜을 받았을 때요. 처음에는 좀 마음에 좀 썩 내키진 않았어요. 이게 이름 자체가. 이게 명덕이라는 게 예전에 개그맨이 있었어요. 김명덕이라고. 아시는 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알아요? 김명덕? 몰라요. 모르죠. 네. 옛날 개그맨. 근데 그분이 이렇게 생긴 게 약간 좀 볼품이 없고 원숭이 흉내 되게 잘 내시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 이미지가 떠올라갖고 이게 선생님 주신 거긴 하고 좋은 뜻이긴 한데 그걸 딱 부르면 거기에 떠오르는 거예요.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쨌든 받은 거니까 그걸 이제 써야 되니까 쓰긴 감사하게 썼는데 요즘으로 치면 그 개그맨 중에 한민관 정도? 그 정도 이미지. 그거보다 좀 더 못생기신 그런 분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요거 강의 준비하면서 그분이 뭐 하시는지 궁금해갖고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에 안 나오시니까. 그랬더니 그 자그마치 16살 어린 신부를 만나가지고 결혼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조금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볼품 없고 그런데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기분이 좋아졌어요. 명덕이라는 거 쓰는 그것이 조금 기분이 좋아져서 그때부터 이제 감사하게 쓰고 있어요. 제가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했고요. 저도 이제 처음 듣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설명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설명을 좀 듣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설명을 왜 그렇게 설명이 되는지 그거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성지화평이라는 성경 성지화평의 성경. 네. 영포라고요. 네. 이명박 정권 때 네. 영포 라인이라고 있었어요. 실세. 영등포 영포가 아니고요. 아니 영등포에서 와가지고 예. 그렇고. 시소 진정의 원장님을 아. 모시신 거예요. 네. 영포인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명신 명지 밝은 마음. 네. 그리고 저기 골드죠 골드. 예. 네. 골드님은 이름이 왜 골드예요? 그냥 제 스스로 지었어. 스스로 지었어요? 네, 네, 랜덤. 골드, 실버, 네, 음. 네, 그렇게 하는 거. 금은. 그냥 본인이 지었어요? 본인이? 네, 이렇게 금운동 할 때. 대단하네요. 네. 그래요. 네, 골드. 그리고 동민인데요. 네.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처음 어떻게 지었는지. 네. 농민. 그리고 저는 써니요. 예. 왜 써니예요? 밝은 거 먹고 싶단다. 그럼 이제 밝은 거 먹고 싶단다. 해동내만 먹는단다. 그래서 네. 그리고 순대기. 순대기요. 네. 15 온전히 주고 네. 지어주셨어요. 순대가 깨끗한 이미지. 그 깨끗한 이미지가 있어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깨끗해져라. 그런 뜻에서 순대기. 그리고 하결. 하결. 로마에 나오는 타리시스지 부력 영화에서 나온 엄청난 뜻이 있네요. 공부를 로마 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네. 원장님이 그렇게 지어주셨나 봐요. 근데 재미와 여기를 한번 느껴보고 공부를 하면 우리가 그런 기쁨을 예. 느낄 수 있으니까. 기쁨을 한번 느껴보라는 뜻에서 지어주신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잘.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음성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지어준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마지막에 팬심이 튼튼하게 마음 가지라고. 튼튼한 마음을 가지라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한테 부족한 어떤 마음을 이제 표명을 지어서 자꾸 부르면 또 내가 거기에 자꾸 익숙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고 해서 뭐 진도를 막 뭐 강의를 한다기보다도 그냥 서로 그냥 좀 알아가는 그런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나중에 강의 좀 나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를 잘 모르시니까 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좀 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냥 제 자랑 좀 하고 네? 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누구나 해동내하고 달동내가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달동내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하고 나서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사실 저도 이렇게 강의라는 게 사실은 처음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을 앉혀놓고 여러분들 이렇게 앉혀놓고 강의를 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어수선해요. 머릿속에 지금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다 까먹었어요 지금 벌써. 그래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텐데 그냥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냥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한다. 오늘 얘기만 좀 하고 간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해동내 달동내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바라는 해동내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거 그리고 어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마음병이 있으니까 마음병이 좀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것도 내가 어떻게 바라는 해동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바라는 뭐 사회에서 바라는 그런 모습들 보여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해동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내 모습 그건 달동내잖아요. 내가 어떤
숨기고 싶은 모습들, 남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들 이런 게 발동될 텐데 우리 보통 어때요? 우리 생각하면 해보면 해동내라고 하는 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보면 저런 게 있겠죠. 어렸을 때는 저거잖아요. 외모, 네? 잘생기고 키 크고 그죠? 날씬하고 이런 게 부럽잖아요. 그죠? 조금 나이가 들면은 이제 학교 다니고 하면은 또 공부죠, 공부, 성적 잘 나오고 이런 친구들 좀 부럽고 그리고 인정받고 막 칭찬받고 그러면 또 그 친구들이 좀 부럽고 또 나이가 좀 들면은 이제 좋은 대학 가는 친구들도 부럽고 그렇죠?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 또 좋은 데 취직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회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승진 또 회사 가면 또 승진을 또 남들보다 승진을 빨리 한다든지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돈도 많이 벌고 애도 잘 낳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해동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해동내가 아까 말한 것 중에 해동내가 꽤 있어요. 그래서 자랑을 좀 할게요. 지금부터 자랑을. 예, 해동내가 있어요. 해동내가 있고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잘생겼었어요. 되게 잘생겼었어요, 진짜. 지금도 좀 잘생긴 했는데 옛날에는 정말 잘생겼다. 귀엽게 생겼다. 지금 이거 하나 없어요. 여기 하나도 없었고 뽀해가지고 심지어는 역관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저를 딱 보더니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고 막 그렇게 하고 막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여자애들 용포님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자애들이 앙케이트라 그래가지고 무슨 비밀 일 같은 거가 있는 거예요. 비밀 어떤 앙케이트 조사.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 반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의 1, 2, 3위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 1, 2, 3위 이렇게. 그런 걸 썼었어요. 기억나세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있었어요. 돌려보고 막 그랬어요. 요즘으로 하면은 그 이상형 월드컵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가 이제 정말 저는 정말 우연히 제가 보고 싶어 본 게 아니고 우연히 딱 봤는데 제가 항상 거기에 1, 2, 3위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이러시죠, 다들. 맞는 거 맞죠? 제가 항상 1, 2, 3위 안에 있었어요. 거기에. 정말 우연히 봤거든요, 저는.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요즘 말로 하면 F4. 우리 반에 F4. 그 최고의 멤버들. 제가 봐요. 일화에 몇 가지 또 일화가 있어요. 제가 우리 보면은 여자들 한 명이 저를 되게 좋아했었나 봐요. 근데 전 잘 몰랐는데 항상 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리고 자기들 만화 영화를 보러 오라고 하는 거 아니면 자기가 어디 연극 티켓이 있는데 같이 보자. 저만 데려가면 좀 이상하니까 여자 몇 명하고 남자 몇 명하고 그룹을 짜갖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죠. 근데 제가 이제 전화를 가게 됐어요. 저는 이제 전화를 가는가 보다 했는데 그때 여름방학이 딱 갔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 밥도 못 먹고 쓰러져 있었어요. 제 방에. 근데 누가 이렇게 딱 와서 이렇게 딱 보고 딱 가더라고요. 창문으로. 창문이 여름이니까 열어놨었는데 보고 가더라고요. 뭐지? 그랬는데 좀 있다 인터폰이 딱 온 거예요. 저 영혼이 딱 받으시고 제가 좀 몸이 안 좋으니까 그 친구가 이제 1층 가서 인터폰을 한 거예요. 저를 만나러 왔다. 없냐? 그러면 저 형님이 이제 좀 아프니까 거짓말 한 거죠. 없다고. 그랬더니 제가 아까 좀 전에 올라가서 보고 왔다고 있는 거 안다고. 근데 이제 저 왔다고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걔가 이제 부산에 간 거예요. 이사 간 게 서울에 어디 가까운 데 간 게 아니고 부산에 간 거예요. 부산에. 전 서울에 있었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저를 보러 온 거예요. 제가 그 정도예요, 제가. 그 정도로. 되게 민망해요. 제가 말해도 지금 되게 민망한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일화 또 있는 재밌는 일화가 있는 게, 또 저희 아파트에 저를 또 되게 좋아하는 흠모한 애가 있었어요, 저희가. 좋은 게 되게 많은 애였는데 기억이 나는데. 걔는 저를 보기만 하면 저를 이렇게 놀려요. 저 멀리서 저가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좋아하니 봐, 뭐 이렇게 하는데 저를 보면 저를 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되게 좀 그랬는데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외모도 좀 되고 인기가 많았구나 그 생각이 또 들어요. 그렇죠. 해동대잖아요, 그죠? 해동대.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를 갔는데 이게 제가 좀 공부를 좀 잘해요. 공부 머리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네, 출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입으로 말하기는 뭐 민망했는데, 네. 예,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기계공학과 석사과정을 전공하셨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의를 다시 들어가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한의학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 한의학 박사님으로 계십니다. 아, 우리 강사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려니 예. 제가 이 정도예요, 제가. 이 정도인데요. 대학교를 두 번 다녔습니다. 예. 그래도 그 사이에 또 잘하는 게 또 있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한 S대에 갔어요. 남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걸 갔고 대학원도 석사까지 마치고 그리고 회사를 또 갔다 왔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한 6년 다녔어요. 회사를 다녔는데 그 회사도 다 이름만 좀 알 수 있는 L모 기업. LG. 네. 그리고 LG. 네. 대기업. 네. 그다음에 또 벤처로 갔어요. 벤처 그때 벤처 구미항을 이뤘었거든요. 그 2000년 초반에 벤처라고 하면은 이제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고 이렇게 아이디어 하나를 선도하는 그런 이제 잘하면 대박, 못하면 쪽박 그런 회사가 옛날에 벤처 개발이었거든요. 이런 게 다녔고 그다음에 또 여기 있다가 또 S모 기업 있잖아요. 우리나라 목에 살리는 여기도 이제 있었어요. 이렇게 있다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제 한의대 수능 공부를 해서 이제 한의대를 가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위대한 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위대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어때요? 여기가 보면 그래도 남들한테 좀 풀리진 않잖아요, 제가. 그죠? 그렇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괜찮다 이렇게 스펙을 내세울 스펙도 좀 스펙이 있고. 예. S대 출신의 백선님이에요. 네. 그렇죠. 더 이상 뭐 그렇죠. 그런 하고. 예. 근데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그러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행복하고 뭐 남부러울 게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막상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너무 이제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 동네에 얘기를 해드리면 이게 너무 많아요. 이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달동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계기가 없었으면 제가 여러분들처럼 어떤 마음병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게 살았다라는 그런 게 없었으면 제가 굳이 뭐 이렇게 이런 쪽에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달동네였지만 또 저한테 지금 어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인기 많았다 그랬잖아요. 잘생기고. 근데 다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딱 믿으시는 것 같아요. 지원할 수 없는 얘기야, 그죠? 아까 지원할 수가 없는 얘기. 부산에서 올라오고. 근데 저는 달동네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랑 어떤 좀 문제가 많았어요. 네,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엄청나게 엄하신 분이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딱 떠올리는 맞은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맞은 게 그냥 뭐 회초리 이렇게 맞은 게 아니고 진짜 그 온몸을 다 맞은 거예요. 온몸을 다 맞았어 진짜. 어디 뭐 여기 뭐 빠진 데가 없고 머리부터 발까지 맞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기억나는 게 굶었어요 되게. 이거 집이 못 사는 건 아닌데 많이 굶었어요. 금식이라 그래요. 금식. 금식이라 그래서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에서 그게 있어요. 금식이라 그래서 식사를 딱 끊고 물만 먹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그렇지. 그런 데서. 그러면서 이제 병을 뭐 치료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뭐 더 다가간다든지 이제 그런. 쉽게 말해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뭐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되게 많이 했어요. 금식을. 맞기도 되게 많이 맞고 금식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님. 네, 목사님이셨는데 이게 되게 열심히 믿으신 거예요. 열심히. 좋은 말로 하면 되게 열심히 믿으신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주위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다 이제 강요를 한 거죠. 그럼 어때요? 막 이렇게 그렇죠. 맞고 살고, 예? 밥도 못 먹고 막 그랬어요. 이거 툭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금식을 하는 이유가 좀 잘못을 했어요.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야, 너 하루 이틀 금식해.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예를 들면 어디가 감기 걸렸어. 감기 걸렸으면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금식하면 나으니까 3일 금식을 해. 이렇게. 그리고 막 큰 잘못을 하고 제가 최장으로 금식을 한 게 일주일 동안 7일간 안 먹은 적이 있어요. 아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정신은 맑아져. 몸은 힘이 하나도 없는데 정신은 떨어뜨려요. 이게 해보니까 재밌는 게 여기에 우리가 막 굶으면 진짜 막 배고픈 거밖에 안 날 것 같은데 딱 피크가 있어요. 한 이틀에서 한 3일 정도가 여기 피크예요. 여기가 이때가 2, 3일 정도는 진짜 첫날은 그냥 버텨. 첫날은 이제 그 전날 먹이 있으니까 버티는데 한 2, 3일 정도 되면은 이 배가 고파 미치는 거예요. 진짜 미치는 거예요. 눈을 떠도 막 먹을 게 떠다니 진짜로 떠다니고 눈을 감으면 더 떠다니고 자는데 꿈에서도 그게 나와요. 먹을 게 나와. 햄버거 뭐 피자 이런 거 뿐만이 아니고 제가 싫어했던 거 있잖아요. 제가 그때 뭐 호박, 가지 이런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딱 끝나면 난 다 먹을 수 있어.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 금식을 하니까 편식이 싹 사라졌어요. 진짜로. 다 먹어요 이제. 다 맛있어갖고. 그러니까 장점도 있는 거죠.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보면은 이제 저희 아버지로 인해서 좀 그런 이런 말로 하면 약간 이제 좀 힘든 시절을 보낸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달성내고. 근데 또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어땠냐면 중고등학교 때는 이게 아버님이 그렇게 내가 싫어했던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 날 딱 전날에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버지가 계셨는데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사춘기잖아요 우리가.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항상 그런 얘기 나오잖아. 니네 집 너네 아빠 뭐 하시냐?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남들은 다 있는데 저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나오면은 좀 피하고 아니면 화제를 딴 데로 막 돌리고 그러면서 좀 피하면서 살았거든요. 사람들을. 나름대로 이제 덕을 쌓은 거예요. 이제 재밌는 얘기 할 때는 딱 껴있다가 집안 얘기 나오고 그러면 싹 빠지고. 그러니까 친구를 깊게도 못 사귀고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할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원래 좀 이제 사귀다 보면 알겠지만 좀 개구적거든요. 옛날에 농담하는 거 좋아하고
초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걸려가지고 그랬는지 잘 못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간이 남으니까 공부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거 보면 여기 이제 나중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여기 그죠? L 기업 벤처 S 한의사 한의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아까는 그냥 뭐 다 두루두루 다녀서 좋은 데 다녔으니까 좋다 생각했지만 아니, 누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있는데 회사를 계속 옮겨요. 회사를 2년마다 옮기는 거예요 2년마다. 2년마다 회사를 이렇게 옮기고, 그죠? 그러다가 전공이 아닌, 이게 전공이 아니에요. 저는 기계를 공학을 전공했는데, 공학 과학자예요, 과학자. 근데 지금은 한의사잖아요. 전공하고 완전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적응을. 그죠? 한 곳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자꾸 이제 여기 있으면 여기에 어떤 불편불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딴 데 옮겨볼까? 딴 데 옮기고 여기 있다 보니까 또 여기에 문제가 보이니까 그러면 여기 있어서 뭐하냐 비전이 없다 뭐 이러면서 이제 여기 있다 옮기고 여기 있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또 잊지 못하고 또 이렇게 또 옮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때는 그랬어요. 이게 여기 다닐 때 여기 다니면서 옮기고 막 그럴 때는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가면 좋은 데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해동네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막상 가보면 달동네인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거기 가면은 뭔가 나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간다든지 나랑 상관없는 일을 다 시킨다든지 그리고 내가 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 자꾸 책임을 지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옮겼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거기 그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저도 여러분처럼 그냥 해동나만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보는 건 달라요. 제가 보는 거는 이렇게 보면은 밖에 보면 스펙 좋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달라가지고 제 친구들 보는 거예요. 제 동기들, 대학 동기들. 그럼 그 친구들은 뭐 유학 가고 유학 갔다 와서 교수님하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 그리고 이제 훨씬 더 좋은 회사, 외국계 회사 가서 계속 또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 친구도 나랑 학교 같이 다녔는데 나만 왜 이러지? 나만 왜 계속 이렇게 월급도 적고 회사도 안 좋고 그러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딜 가도 해동네가 있고 대동네가 있는 거잖아요. 회사를 가든 학교를 가든 어떤 우리에 속하건 항상 해동네가 대동네가 있는데 그때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여기 지금 처음에 한의대 왔을 때도 제가 재밌었던 게 한의대를 왔는데 해동대가 생각하고 온 거예요. 또 해동대가 생각하고 이제 전문직이고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고 좋겠다 하고 딱 왔는데 막상 와서 딱 첫날 교수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일 났다고 무슨 얘기 했더니 지금 한의가 너무 어려워서 한의원들 다 문을 닫는데요 지금. 옛날에는 잘 걸었는데 요즘에는 다 문을 닫고 지금 여러분이 공부에 졸업해 나가면 더 어려워질 거라고. 딱 첫 시간에 그렇게 하시네요. 첫 시간에. 그래서 그때 또 되게 좌절했었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다 어딜 가나 다 이 해동대가 달동네가 있는 거고 이걸 받아들이면은 이제 내가 해야 될 게 보이는 건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쓸데없이 두서없이 제 자랑을 좀 하고 소개를 좀 했어요. 어떠세요? 좀 들어보니까 좀 제가 누군지 좀 아시겠어요, 이제?
느낌이 오세요? 우리 선생님 농담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상하게 들으면 그래서 명도 선생님 이상한 분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 똑같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여기 네. 흥분 선생님을 찾아온 이유는 처음에 저도 이제 제자로 들어와서 지금도 제자지만 계속 배웠거든요.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뭐 정식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되게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마음병이 저도 여러분들처럼 마음병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이제 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좀 확실히 지금 해보니까 저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깨달았어요. 지금. 왜냐면 제가 사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서 있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못했어요. 이렇게. 발표하는 거, 무대 공포증이라죠. 무대 공포증이 그렇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무대는 그래 좀 나은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책을 교과서 읽을 때 있잖아요. 교과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보고 있고 나는 내가 앉아서 그걸 읽을 때가 이상하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남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남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심해지니까 거의 공황장애까지 비슷한 증세까지 왔었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는 좀 나았었는데 저는 커가면서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이가 드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어차피 여러분 선배예요. 선배.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 밑에 공부하는 선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주에 한 번씩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쓸데없는 말을 별로 안 하고 강의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1페이지 보면은 처음에 만화가 좀 나오죠. 만화. 볼까요? 보면은 그 제목이 너의 뒷면을 보여줘. 제가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보니까 이거 좋은 만화가 있더라고요. 글자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보면 잘 보이세요 글자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달. 우리는 매일 달을 보지만 달의 뒷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달은 태양빛을 받아 밝게 빛나는 앞면만을 보여주며 결코 어두운 뒷면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그러잖아요. 달을 보면서 너는 항상 밝게 웃어서 좋아. 그랬더니 달이 이렇게 땀을 삘삘 흘리면서 그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밑에 보면 사람은 어떤가 보면 우리는 매일 사람들을 보지만 사람의 뒷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도 이제 나의 어떤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고 내 어떤 숨기고 싶은 모습을 남들에게 감추고 싶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달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실제로 달이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달이 왜 항상 앞면만 보여주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찾아보니까 달의 우리 지구학 시간에 자전 공전 배웠잖아요. 달은 자전 주기하고 공전 주기가 똑같대요. 일치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렇습니다. 지구가 있으면은 달이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지구를 도는데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딱 돌 동안 정확하게 또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항상 이제 이렇게 딱 잘라서 여기가 뭐 A, B라고 하면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부분은 A잖아요. 그죠? 여기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돌면서 딱 이 자리에 가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B 이렇게. 여기로 오면 A, B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검달 떴을 때 보면 항상 그 개수나무가 보이잖아요. 토끼하고 개수나무. 그렇습니다.
예. 저는 보여요. 보이시죠? 아무도 못 봤어요? 거기 해서 보이는데? 그 면이 계속 똑같잖아요, 그게. 네. 예. 한 면만 보여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면은 자꾸 그 앞면밖에 못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뒷면이 궁금해서 달의 뒷면은 어떻게 생겼나 제가 찾아봤더니 달의 뒷면은 되게 앞면은 되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뒷면은 되게 좀 보기가 좀 힘들 정도로 좀 징그럽다 이렇게 구멍이 막 분화구가 다 이렇게 뚫려 있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느낌도 좀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막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소행성이나 운석이 들어와갖고 여기에 다 이렇게 부딪혀서 이쪽은 정말 이렇게 예쁘지가 않은 그런 상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잘 보면 여기에 결국엔 이 면이 이렇게 뒷면이 항상 이렇게 막아주고 있으니까 앞면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얘도 앞면도 맞을 거 아니에요. 계속 맞으니까 앞면도 안 예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요 뒷면이 이렇게 있으니까 앞면은 그렇게 예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또 우리 지구 입장에서 우리도 보면 얘가 다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소행성과 충돌하면 원자폭탄의 몇 배, 몇십 배 그런 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얘가 다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는 되게 안 좋고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 면이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해동내가 더 찬란하고 아름다울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화를 보면서 그래 여기도 이제 우리가 한쪽 면 주로 사람도 보면 밑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일 사람들을 보지만 사람의 뒷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해동내와 달동내가 있고 그 달동내를 다 안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달동내가 있기 때문에 해동내가 더 이렇게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거고 또 실패가 있어야 성공이 더 값지듯이 이제 이런 만화를 봐도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할 강의 내용은 그 율곡이 선생님이 쓰신 경몽요결이에요. 예전에 그 네이버 카페 그 해동의 달동네 보면 시소 원장님 요 경몽요결을 가지고 강좌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보면서 되게 이제 이 경몽요결 자체 글도 좋고 그다음에 시소 원장님이 쓰신 내용도 너무 감동받아서 이거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경몽요결로 앞으로 저라는 경몽요결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경몽요결 뜻이 이제 한자 보면 격자가 이렇게 칠격자예요. 물리치다. 손이 손수변이 보이면 손으로 이제 물리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몸은 이제 어리석다. 어리석은 몸자.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이렇게 일깨우는 그런 중요한 비결.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 선생님이 이제 초학자들을 위해서 그런 좋은 책을 이제 쓰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게 서문이거든요. 성평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인생 사세 아니 거기 말고 파란 거 말고 밑에 사람이 이 세상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우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니 이른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에서 벗어나거나 일상생활과 벗어나 별도로 존재하는 일이 아니다. 단지 아버지가 되어서는 마땅히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되어서는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하며 신하가 되어서는 마땅히 임금에게 충성하며 부부 사이에서는 마땅히 내외를 구별하고 형제 간에는 마땅히 서로 우애하고 어린 사람이 되어서는 마땅히 어른을 존경하고 친구 사이에는 마땅히 신의를 지키는 것이므로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일에 따라 각각 그 마땅함을 얻는 것일 뿐이요 현 묘한 곳에 관심을 집중시켜서 기이한 효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네, 그렇죠. 이걸 보면은 그렇죠. 처음에 보면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우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그 욕심 실정을 따라서 헤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하면 학문이라 그러면 뭐 되게 좀 그렇잖아요. 좀 어렵고 내가 하기 힘들고 뭔가 좀 이해도 잘 안 되고 이런 걸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율곡 선생님은 그게 아니래요.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을 벗어나서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무슨 뭐 수학 가면은 뭐 미적분, 예? 인수분해 이런 거 거는 사실 일상생활 별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뭐 영화에서 보면은 뭐 저런 뭐 문법 뭐 이런 거 그게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학문이 아닌 거예요. 특히 일상생활하고 벗어나 있다고 하면 나랑 상관이 없으면 그게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학문이.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이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특히 일상생활에서 그 마음의 평화를 지키려고 이제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신성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율곡 선생님의 말씀이 이렇게 쓰신 글이 우리한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내용이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아버지가 되어서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되어서는 부모님께 마땅히 효도하고 그렇죠. 뭐 그다음에 부부 사이에서는 내외를 구별하고 그리고 형제는 마땅히 우애하고 어리면 마땅히 어른을 공경하고 친구 사이에는 친일을 지키고 이게 학문이라는 거죠. 네.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우리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일에 따라 각각 그 마땅함을 얻는 것일 뿐이요 현명한 곳에 관심을 집중시켜 기이한 흐름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현명하고 기이하고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하고 이렇게 좀 튀고 약간 어렵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그 마땅함을 얻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을 영커님께서 한번 해주세요. 다만 배우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식견이 없게 된다. 그 때문에 반드시 독서를 통해 이치를 공부함으로써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밝힌 뒤에 죄가 올바름을 얻어서 실천함이 중도에 부합될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학문이 일상생활 속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고원해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학문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버리고 스스로 포기함을 편안히 여기니 어찌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은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 차 식견이 어둡게 된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잖아요. 실정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앞을 잘 보지 못하잖아요. 뭐가 나한테 정말 유익한 건지 어떻게 할 때 내 마음이 평화로운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독서를 통해서 이치를 공부함으로써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를 밝힌 뒤에 그 다음에 조회가 올바름 얻어서 실천하면 중도에 부합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현들이 하신 말씀을 읽고 그 이치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읽어보면 다 똑같잖아요. 말이. 그죠? 말의 표현이 다를 뿐이지 활동의 인정이잖아요. 인정하는 거. 그 인정하는 것을 근데 인정한다 이렇게 딱 말하면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속 공부하라는 거예요. 깊이 한번 탐구해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정말 이 말이 정말 일상생활에서 내가 좀 해보기도 하고 시도해보기도 하고 실제로 내 느낌이 어떤지 그런 거를 하나하나 해보면서 이 조회가 올바로 얻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생활하는 게 딱 그 중도에 맞다는 거예요. 중도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테니스라고 배운 적이 있어요. 테니스 회사 다닐 때 테니스가 배우고 싶어서 테니스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첫날 딱 가서 이제 라켓 사가지고 갔는데 저는 그냥 공 딱 좀 다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왜냐면 운동신경 좀 있거든요. 탁구도 좀 치고 그래가지고
조금만 배우면 잘 수 있겠다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공을 안 주는 거예요. 공을 안 주고 기본 자세만 하면 되는데 이것만 하래요. 며칠 동안. 근데 그게 뭐냐면 되게 쉬워요. 테니스 배우신 분 있어요? 배우신 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훈련하는 거 봤어요. 네. 기본자세 딱 하고 하나 이렇게 하고 둘 손가락 가리키는 거예요. 떼면서 셋 이게 다예요 이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가지고 한 시간 동안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는 좀 했죠. 처음에 한 뭐 10분 20분 하는데 얼마나 지겹겠어요 이거 이렇게 해도 이거 하나 이렇게 공을 안 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을 안 줄까. 며칠 동안 그걸 이제 하긴 했는데 나중에 진짜 공을 한번 딱 쳐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말씀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 라켓이 테니스하면 이만하잖아요. 공도 이만하고 치면 다 맞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맞는 거예요. 가운데를 못 맞추겠어요. 그리고 막 모서리 잡고 맞고 가운데를 못 맞추겠는 거예요. 저는 폼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폼이 안 된 거죠. 폼이 안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안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 자세 하나만 딱 되면 되는 건데 그게 그 잡는 데 한 3개월 걸리더라고요. 자세 하나 잡는 데. 3개월 동안 이거만 계속 이렇게 치면서 연습하고 치고 하니까 한 3개월 되니까 딱 맞는 거예요. 느낌이. 그 경쾌한 소리 있잖아요. 킹 하면서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느낌이. 근데 딴 데 맞으면 소리도 안 좋지만 손도 아파요. 힘으로 막 이렇게 무게를 쳐야 되니까 손도 막 아프고 그런데 제대로 맞으면 힘도 안 들어가고 공도 축축 뻗어나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이게 하나잖아요. 그냥 발동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고 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은 그게 그 느낌이 딱 오는 거죠. 한 대 맞았을 때 딱 느낌. 그럼 그 느낌이 정말 좋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하다 보면 한 2번 맞고, 그다음에 또 3번 맞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몸에 딱 배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말한 실천이 딱 중도에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명심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해산의 남쪽의 거처를 정하자 한두 명의 학도들이 서로 따라와 배우기를 요청하니 내가 스승이 될 만한 자질이 없는 것이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초학자들이 학문의 올바른 방향을 알지 못하고 또 견고한 뜻 없이 대충 배우고서 더 가르쳐주기를 요구하면 피차간에 도움이 됨이 없고 도리어 나는 비웃음을 살까 두려웠다. 그 때문에 간략하게 책 한 권을 써서 뜻을 세우고 몸을 가다듬고 어버이를 공양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거칠게나마 서술하여 이름을 경목 요결이라 하며 학도들이 이를 보고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새롭게 출발하여 그날로 공부에 착수를 하고 나 또한 오랫동안 그럭저럭 옛것을 답습하는 태도를 근심했는데 이로써 스스로 경계하고 반성하고자 한다. 예. 정충년 대동의 독수리는 쓰노라. 예. 그래요. 보면은 일곱 이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시잖아요. 말이. 네. 맨 밑에 보면 그렇잖아요. 나 또한 오랫동안 그럭저럭 옛것을 답습하는 태도를 근심했는데 이로써 스스로 경계하고 반성하고자 한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경계하고 반성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당신이 생각하기에 우리 항상 해동의 활동대가 있으니까 활동대 항상 경계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쓰면서도 이렇게 초학자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책을 쓰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사실 또 내용이 나오잖아요. 간략하게 책 한 권을 써서 뜻을 세우고 몸을 가다듬고 어버이를 공양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거칠게 하나마 서술했다. 이름을 경목요결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뜻을 세우고 내 몸을 잡고 그리고 어버이를 공양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 주위 사람과 어떤 그런 사람을 대하는 방법 이런 것만 사실 알아도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이런
이렇게 이제 경문을 오늘은 간략하게 서문만 봤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짧은 글은 이것도 좀 인터넷에서 보다가 좀 갑자기 좀 이게 마음이 좀 좋다 이런 느낌 받아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런 한번 해볼까?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첫날이잖아요. 우리 저랑 하는 첫날이고 우리도 이제 여기 모인 이유가 어쨌든 마음의 평화를 얻어서 아름다운 본성을 우리가 되찾고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꿈을 그리면 마침내 그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그럴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노트를 한번 해봤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또 소감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소감. 네. 소감 한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평히 한번. 욕심 부리지 말고 네. 기본을 우선 계속 네. 달고 닦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또 그러면. 네. 네. 정권 한 말씀, 예. 선생님 강의 잘 들었고요. 경목역에 나오는 내용인데 뜻을 세우고 몸을 가다듬고 어버이를 병행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비 있어요? 정신 깨어있게 하는 좋은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더욱더 거경궁리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국민이는 하나 들어볼까요? 뒷면을 생각해봐야 될게요. 그렇죠. 달동네, 해동네 달동네 항상 있고, 달동네가 꼭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 우리 삶에. 네. 성경을 배우기만 할 게 아니라 실천해야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솔직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동네의 달동네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강의를 들어서 연락했습니다. 아유, 제가 선생님으로서가 아닌 선생님으로서의 모습을 보니까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고 좀 더 제가 나아갈 길이 명확해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아니고 사실은 같이 공부하는, 같이 나아가는 그런 동반자예요, 동반자.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제 마음을 좀 더 성찰해봐야겠습니다. 예, 그래요.